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의 자전거 교통량이 1년 새 절반가량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 등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기 힘든 이유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경성대와 부경대가 있는 남구 지역 대학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에서는 693표 차이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사하구갑 선거구 이성관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의 공약 이행 추진 계획을 들어봅니다. 부산 서구 삼복도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회전식 도로가 들어섭니다. 삼복도로 위아래를 연결하는 중간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했던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최근 BTV 뉴스에서는 부산의 자전거 도로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짚어봤는데요. 부산 지역의 자전거 교통량이 1년 새 절반가량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 등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부족과 단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전체 156만여 세대 가운데 22%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산시 교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세대별 보유 자전거는 한 대가 74%, 두 대를 보유한 가정은 22%를 차지했습니다. 일상에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평일 기준 출퇴근과 통학, 업무 등의 자전거를 탄다는 응답은 64%, 주말에는 절반 이상이 여가 목적으로 자전거를 탄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자전거 이용률은 2022년에 비해 절반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주요 34개 지점을 기준으로 자전거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일 기준 직전에 대비 50%가량이 줄었고 주말에는 20%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496km, 2016년 이후 8년간 71km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부산이 서울보다 면적이 넓음에도 자전거 도로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전체 도로 가운데 경사도가 10도 넘는 구간은 54%에 달합니다. 강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구릉성 산지입니다. 좁은 도로도 문제입니다. 폭이 12m 이하의 소로가 절반이 넘는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요 민주공원, 아미동 요쪽 감천동은 오르막길이 거의 다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도로는요. 타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그리고 요런 도로는 이거 브레이크 줄이 센 것 같죠? 그냥 딱 하고 터지면 두 개 다 터져 봅니다. 이거 브레이크 안 잡히면 그냥 벽에 들이받아야 돼요. 가는 겁니다, 그대로. 예, 위험해요. 낙동강과 수영강 일원 등 남북으로는 자전거 도로 연결이 잘 돼 있지만 부산 동서로는 단절 구간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기 힘든 이유로 자전거 도로 부족과 단절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장애물과 보행자 충돌 우려, 교통사고 위험, 급경사 등도 함께 꼽았습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북항 재개발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과 연계해서 교통 영향 분석, 교통 소통 대책 심의 시 자전거 도로를 적극 반영을 통해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고 또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기수립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립 용역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기존 자전거 도로 포장 정비 및 신규 동서 연결 간선도로망 개설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분 생활권, 탄소 중립 그린 도시를 만들겠다는 부산. 매년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자전거 도로 관리나 개선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자전거 길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이 끊기거나 바뀌고 사라지는가 하면 엉뚱하게 만들어져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도구 해안도로를 따라 만들어진 자전거 길입니다. 일반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길이 사라지고 보행로와 합쳐집니다. 이 길 위엔 통신장비함과 공중전화부스 등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달려봤습니다. 이번엔 자전거 길이 보행로와 자리가 뒤바뀝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뒤섞이며 위험한 상황이 목격됩니다. 남구의 자전거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좁은 보행로에 자전거 길을 만들다 보니 이런 지작물을 피해서 자전거 길을 안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때문에 시민들은 좁은 보행로 대신 자전거 길을 이용하다 보니 자전거라도 지나면 자전거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길이 있는데도 보행자를 피해 일반 차로를 달립니다. 저는 외국을 많이 다녀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우리나라 이 부산처럼 이렇게 자전거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빵빵거리고 막 위협 운전하는 이런 데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서울에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부산은 아직 이런 캠페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나와서 탈 수 있게. 자전거 이용을 가로막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유원지인 태종대. 이곳은 자전거는 물론 롤러스케이트도 출입이 안 됩니다. 부산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원시설 9곳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전거는 기사님 알다시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네. 차로 분류가 되는데 공원에서는 일반 차량이 출입이 통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자전거 도로 개선이라는 거는 도로관리청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안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 보행자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공원별로는 그렇게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돼 있죠.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스포츠 레저로 진화한 두 바퀴 자전거. 이제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길은 어디인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왜 결국 두 바퀴라는 자전거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느냐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고를 전환해서 자전거 길을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곳을 왜 해야 되는지라고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찾다 보면 해야 된다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소비력이 더 줄면서 대학가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성대와 부경대가 있는 남구 지역 대학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권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중심으로 남구 대학가 상권이 몰려있는 경성대 부경대 일대입니다. 용소로 대로변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상권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부경대 정문 맞은편 수용로 298번 길. 한때 대학생들이 자주 찾던 골목길이었지만 학생들 발길조차 뜸합니다. 개강 이후 북적거려야 할 대학가지만 1층 공실은 물론 2층 이상 상가는 오래도록 비워진 듯 어둠만 가득합니다. 건물 유리 앞에는 임대 딱지가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임대 간판에 폐점한 가게가 문을 연 가게보다 더 많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건물과 공사가 중단된 점포까지 상권 쇠퇴가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금방금방 나갔는데 요즘에는 한 2달 정도 있어서 잘 안 나고 있어요. 모든 지금 건물주들이 힘들고 또 세입자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용소로 대로변을 건너가자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취재진이 비슷한 시간대에 찾았지만 부경대 후문에 위치한 카페며 식당 앞엔 음료와 음식을 주문하는 학생들로 질비합니다.
부경대 담장 허물기 사업 이후 캠퍼스 가까운 쪽으로 상권이 이동한 것입니다. 강의실 건물이 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정문 쪽엔 좀 멀고 해서 이쪽으로 와서 식당들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당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이어졌던 침체 분위기가 차츰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 나서는 좀 주춤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대로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박과 폐점, 남구대학과 상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22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693표 차이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사하구갑 선거구 이성권 당선인입니다. 총선 전 공약한 주거 환경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이 당선인의 앞으로 행보는 어떨지 박철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3,909표 대 43,216표. 699표 차이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부산 사하구갑 이성권 당선인. 이 당선인은 서부산 의료원, 제2 대티터널 등 지역민들의 관심사항인 지역 현안 챙기기부터 나섰습니다. 총선 전 제시한 4대 주요 공약에 대한 빈틈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좋아야지 돌아오게 되고요. 교육 환경이 좋아야지 젊은 층들이 애들 키우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체계가 원활해야만이 아무래도 여기 거주하는 게 본인들의 생활의 삶의 질이 높아진, 그리고 의료가 좋아져야 되는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4년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게 저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는 주거 문제의 경우 속도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하다며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의 1호로서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한 상태인데, 민간 개발이기는 하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관청의 영역으로 인허가로 들어오게 되면 시가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지역 현안 양대축인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하당역 교통 편의가 개선된 만큼 제2 대티터널, 사상 하단선 조기 완공, 나아가 서부산 의료원 조기 착공도 부산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하구의 각종 경제지표 하락과 인구 유출에 대해 이 당선인은 신평역 철도기지창 일대 지식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지는 역세권 개발도 구상 중입니다. 33,000평의 부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기능들, 그리고 문화와 주거와 상업이 어우러지는 역세권을 만들 예정입니다. 부산시하고 빠른 협의를 거쳐서 개발 계획까지도 같이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권 당선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주 일본 고베 총영사,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이 사업 발전에 보탬이 될지 이 당선인의 행보에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7년 연속 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부문에서 부산체육고와 경성전자고는 학교 부문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특히 학교의 월평균 학교장터 이용률은 30.5%로 2위인 전북교육청보다 2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서구 삼복도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회전식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삼복도로 위아래를 연결하는 중간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했던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회전식 도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부산 서구 삼복도로 망향로와 이 보동길 위아래 두 도로를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입니다. 나선형 모양의 도로로 대형마트 진출입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회전식 도로는 길이 131m, 폭 8.8m로 만들어
차량이 5바퀴 돌면 이 아래쪽 보동길이나 위쪽 망향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단절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정주 환경 개선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망향로와 보동길에는 중간 연결도로가 없어 이 운전자들은 직선 거리로 70m에 불과한 거리를 1.4km가량 돌아가야 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회전식 도로가 설치되면 이러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 사거리에서 보동길을 거쳐 망향로까지 차량 이동 시간이 기존 6분에서 1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까워서 좋고 교통하기야. 그리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횡단하기도 좋고 모든 점에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을 위한 보행 환경도 개선됩니다. 회전식 도로 구조물 중앙에 수직 이동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회전식 도로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2025년 12월 말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아이들도 줄어들면서 요즘은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도심에서는 그나마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부족한데요. 이런 가운데 동구에서는 어린이 전용 놀이터가 조성되는 등 놀이시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그물을 타는 아이들, 슬라이드를 타고 빠르게 내려옵니다. 놀이동산에나 있을 법한 짚라인도 인기 만점입니다. 얼마 전 동구 수정산에 문을 연 어린이 전용 놀이터입니다. 생태 놀이터에는 곤충 호텔을 비롯한 각종 놀이기구들이 설치됐습니다. 또 가장 윗부분에는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며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놀이기구도 타고 곤충 채집도 하고 충분히 놀 수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로 이게 다양한 나이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전용 놀이터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정산 중턱에 조성됐습니다. 면적만 2만 제곱미터,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 28종이 설치됐습니다. 오는 7월에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도 문을 여는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돌봄 지원은 취약계층 중심에서 보편적 공공돌봄으로 전환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험 버스 지원이라든가 예스키즈존, 장애아동 발달 지원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육아 종합 지원 센터와 실내 놀이터 공간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자연 놀이터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 확충이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대구 대표 장미축제인 장미꽃 필 무렵이 이번 주말 이곡 장미공원에서 열립니다. 판타지인 달서, 마법에 걸린 장미를 주제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곡 장미공원은 장미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입니다. 특정 꽃을 주제로 한 공원은 대구의 이곡 장미공원 하나뿐입니다. 2016년 당시 이곡 분수공원에서 장미를 테마로 한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이곡 장미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나들이 장소와 휴식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120여 가지 17,000그루의 장미가 공원 전체를 수놓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장미 한 송이가 내 얼굴만 하고 너무 향기가 좋아가 온 동네에서 애들하고 학부모님도 많이 오시고 어른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운동기구도 있고 장미공원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해마다 열리고 있는 장미축제 장미꽃 필 무렵이 이번 주말 이곡 장미공원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판타지인 달서에 이어 올해는 그 두 번째 이야기 판타지인 달서 마법에 걸린 장미를 주제로 대구 시민과 축제 관람객을 마주합니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이색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마법의 문 2세계 사진관을 시작으로 장미 매직쇼, 장미 벌룬쇼가 펼쳐집니다.
장미공원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요정을 찾는 프로그램 장미요정 픽픽은 요정 인형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원을 거닐며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오카리나, 우쿨렐레, 통기타 연주가 곳곳에서 열리고 장미 터널에는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전하는 사랑의 엽서가 전시되기도 합니다. 여름과 봄이 이게 교차하는 시기에 이 꽃들이 우리한테 주는 뭔가 이 선물인 것 같아서 많이들 오셔서 즐기시고 또 이렇게 기분 전환하셨다가 또 삶 속에서 또 활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공방과 예술인들도 축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여러 가지 즐길 거리도 접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즐기는 감동의 축제 2024 장미꽃 필 무렵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금 전북 전주에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창인데요. SK 브로드밴드와 시청자 미디어재단,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가 공동으로 후원한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가 출품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는 60년 된 지역의 오래된 영화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유철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963년 문을 연 아카데미 극장은 강원도 원주시에 남은 유일한 단관 극장입니다. 특히 원형 그대로 보존된 전국에 몇 안 되는 근대 영화 유산이기도 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정부의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극장을 경험한 시민들은 극장이 전처럼 곁에 있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선 8기가 들어서며 상황은 1년 만에 급반전을 맞게 됩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해 영화는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은 다큐멘터리로 낡아 외면받거나 전국엔 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지키려 했던 극장은 끝내 철거됐지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영화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번도 지역과 공동체에서 고민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 아카데미 극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다. 저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도 남았고 기록도 남았고 우리의 기억도 남았잖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6일 2회차 상영 모두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편이 여러 개 붙은 영화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뭔가 한 개의 쭉 장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편 3개가 붙은 덕분에 이제 3가지 시각으로 사건을 볼 수 있었잖아요. 덕분에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한편 영화는 제7회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에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나 지역의 상황을 조금 미디어로 해결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원하는 공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오는 9일 저녁 9시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한 차례 더 상영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